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 그 주식 말입니다. 예? 네. 2017년 1월에 그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달에 지금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죠. 4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예? 이런 비상장 주식을 무려 250만 주를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통 이거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요즘 학력 위조 논란부터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논란까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에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 학력 위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청문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늘 해서 안 끝나면은- 되고요. 네. 알려주지 학교가 무슨-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 처가 예. 자기 무슨 학교 어디 나온지가 공개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왜 좀 뭐 남한테 그렇게 내세우기 싫은 학교라서요? 그래서 뭐 하여튼 본인의 뜻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학이 어디 나왔냐 하니까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거로 밝히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도 그게 정말 뭐 그럴 만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이 배우자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으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맞나요? 그럼 뭐 마지막에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가 마지막 저겁니다. 경영학 석사예요? 네. 정식 석사. 경영대학원에서 2년 코스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안 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밝혔으니까 예? 네. 내일 아침까지 그 학적 증명서를 내보세요. 이제는 다른 핑계 될 게 없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그 네. 석사 그 증명서를 한번 내보세요. 네. 와 정말 그 이제 이거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말 진짠지 가짠지. 예? 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 그 주식 말입니다. 예? 네. 2017년 1월에 그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달에 지금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죠. 4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예? 이런 비상장 주식을 무려 250만 주를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통 이게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예? 그때 당시에 무슨 미래에셋인가는 거기도 상당한 이 도이치 파이낸셜하고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 투자가인데도 주당 1,000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이 배우자는 주당 800원에 이렇게 인수하면 그 차액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 4월에 공직자 재산 공개 후에 그 언론에서 그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미래에셋은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에셋 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언론에다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은 연리 7%의 그 수익이 보장된 배당 우선 주고 제 식구가 아마 인수한 것은 일반 보통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그런 주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그거 늘 나오는 얘긴데요. 의결권 뭐 그런 거 하고도 상관없고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기관 투자자보다도 20%나 더 싼 값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넉 달 만에 이걸 되팔았어요. 아,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중앙검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재산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응? 그전에는 등록만 하면 됐는데 평검사 때는. 그럼 거기서 또 금방 또 이거를 다시 사줬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샀다 팔았다 막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정이 있으니까 이거 원래대로 다시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는 처음에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그때 아마 뭐죠? 해약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안에는 그 사간 가격대로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약 규정이 그렇게 보통 되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위약의 책임을 물기가 쉽고 그렇다면 그 계약서를 한번 내보세요. 그거 내겠습니까? 계약서? 한번 뭐 찾아보겠습니다. 그 계약이 다 이미 끝난 거라서 그렇지만 한번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기하고 거기에 네. 뒷받침하는 자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까지 그것도 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편 2024년 9월 21일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는 한국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논란을 조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김 여사의 과거 세금 회피, 표절, 주식시장 조작 등 다양한 혐의를 제기하며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한국 대통령의 곁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중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교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회피 의혹. 2019년 한국 세무당국이 김 여사의 아파트를 압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납된 부동산세와 관련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결혼 후 이사하면서 세금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표절 혐의. 김 여사는 2022년에 발표한 학위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공식 조사에서는 표절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6명의 학자들이 그녀의 논문에서 표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시장 조작 혐의. 2021년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즈 주식과 관련이 있으며 17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았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공범만 처벌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김 여사의 과거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체코 방문 중 그녀의 존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